네, 이제 모평균 검정부터 해갖고 이제 진짜 구체적인 가설 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모평균 검정은 기무가설이 모평균은 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모평균은 100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대립가설은 모평균은 100은 아니다. 그렇죠? 100은 아닌 거에는 뭐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수 있죠. 100보다 크다. 또는 뭐 100보다 작다. 100은 절대 아니다. 또는 뭐 100보다 커갖고 뭐 100, 뭐 200이다. 그쵸?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대립가설이 있을 겁니다.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크다, 작다, 인 경우에는 큰 쪽만, 작은 쪽만 살펴보면 되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단측 검정이라 하고, 100이 아닌 경우에는 정말 작아서 100이 아닐 수도 있고, 너무 커서 100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쵸? 그래서 양쪽에서 봐야 한다. 그래서 양측 검정이라고 합니다. 되죠. 그리고 200이다. 이거는 뭐야? 또 100보다 큰 경우를 살펴보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100보다 크다랑 같은 검정이 됩니다. 되죠. 그래서 단측 검정과 양측 검정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 자, 그래서 진짜 검정 어떻게 하는데 물론 모집단을 다 조사하면은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죠. 근데 모집단을 다 조사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뭘 뽑아? 표본을 뽑게 된다고. 그렇죠? 표본을 뽑아서 나온 값으로 기무가설 말이 맞아 아니면 대립가설 말이 맞아 하고 선택하게 된다고. 자, 그래서 표본을 뽑아서 모평균을 우리가 어느 말이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표본을 통해서 뭘로 알아봐야 돼? 표본 평균으로 알아보는 게 합당하죠. 그렇죠? 표본 평균이 모평균의 점추 정치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검증하고자 하는 그 모수 값에 점추 정치를 이용해서 그렇죠? 얘로 어느 말이 맞는지를 판단하기로 한다고. 되죠. 그래서 표본 평균이 자 예를 들어 첫 번째 상황 뭐냐 모집단이 정규 분포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모집단에서 뽑은 표본의 크기가 매우 큰 경우야. 자 그러면서 내가 모분산도 알고 있어. 그럼 우리가 표본 평균이 뭘 따른다는 거 알아? 정규 분포 따른다는 거 알죠? 그래서 표본 평균을 뭐 할 수 있어? 표준화 이렇게 시킬 수 있다고. 루트 n 나누기 시그마 되시죠? 요렇게 표준화하고 나면 얘가 뭘 따러?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죠. 그래서 요 값이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데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 요렇게 생겼겠죠. 0에 대해 대칭이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기무가설이 진짜 맞는 말이야. 그렇죠. 기무가설 100이 진짜 맞는 말이야. 그럼 표본 평균에서 나온 놈들도 어떻게 하겠어? 100 근처 값들이 나오겠죠. 그럼 요렇게 0 근처에 있는 값들이 나올 거라고. 되죠. 이러면은 기무가설이 맞는 거잖아. 근데 기무가설이 실제로는 틀려서 100보다 엄청나게 큰 거야. 지금 모평균이. 그쵸? 그럼 표본 평균도 뭐 하겠어? 100보다 엄청나게 큰 값들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엄청나게 큰 쪽에서 극단적인 값이 나올 겁니다. 표준화 하더라도.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0 근처에, 그쵸? 여기 근처 값이 나오면은, 오케이, 기무가설이 맞다. 근데 너무너무 극단적인 값이 나오면 누가 맞다? 대립가설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되죠. 그래서 요 판단하는 기준으로 누굴 쓴다고? 유의 수준을 쓰기로 했다고. 되죠. 유의 수준은 누가 정하는 거야? 연구자가 정하는 거야. 정말 극단적인 값이 몇 퍼센트 이하인 데서 나오면은 나는 그때는 규모가서 틀리겠다, 기각하겠다. 그렇죠. 요렇게 정하는 거야. 근데 통계학에서는 뭘 쓴다? 5%를 많이 쓰죠. 그래서 크다 검정을 하기로 해서 대립가설은 크다고 주장하는 거야. 그럼 요 표준 정규 분포에서 큰 값이 나올 확률이 5%가 되게 그렇죠. 5%가 되게 여기다 뭘 만들어? 기각력을 만들면 된다고. 그리고 요 기각력을 만들 때 요 기준을 뭐라 그러냐? 기각치라고 한다고. 되시죠? 자, 그리고 이게 뭐야? 표준 정규 분포니까 요 기각치 내가 구할 수 있죠. Z 0.05 값을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기각치보다 큰 값이 나올 확률이 0.05이므로 여기 기각치는 뭐야? Z 0.05가 되죠. 그 Z 0.05 당연히 문제에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하도 문제를 풀다 보면은 1.645라는 걸 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표본을 이용해서 표본 평균을 구하고 그리고 요 검정 통계량은 언제 구하는 거야? 귀무가설 네 말이 맞다 하고 구해주는 거라고. 그래서 표본 평균을 어떤 값 구할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에 모평균 부분에 요 100을 집어넣는 거야. 그쵸? 귀무가설 네 말이 맞다 하고 지금 일단 검정 통계량을 만드는 거야. 그다음 내가 시그마, 그쵸? 요 모분산도 내가 알고 있다 했으니까 요 표준 편차도 구할 수 있죠. 그다음에 내가 표본의 크기 얘도 구할 수 있죠. 결국 요 값을 내가 진짜 뭐 할 수 있어? 계산해낼 수 있다고. 되시죠? 그래서 요거를 검정 통계량이라 부르는데
검정을 위해서 만드는 통계량이 돼서 검정 통계량이라 부르는데 이 값을 진짜 구체적으로 구할 수 있다고. 뭐 2.7, 뭐 1.3 이렇게 내가 구체적인 값으로 뭐 할 수 있어? 계산할 수가 있다고. 표본을 뽑으면은. 그래서 기무가설이 맞다 하고 그 모평균이 그래 100이라 치고 해서 값을 구했는데 2.7이 나온 거야. 그럼 100이다 치고 하고 구했는데도 Z값이 2.7이면 뭐야? 매우 매우 극단적인 상황이잖아. 그쵸? 1.645보다 크면은 정말 5% 이내에 해당하는 값인데 진짜 실제로 Z값을 구해봤더니 2.7로 5%보다도 정말 이하의 엄청나게 극단적인 값이 나온 거야. 자, 그럴 때는 뭐 한다고? 귀무가설 네 말보다는 대립가설 말 쪽이 더 맞잖아. 그쵸? 그렇게 해서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알면 되냐면은 요 검정 통계량 구하는 식 되죠. 그다음에 그 검정 통계량이 무슨 분포 따르는지를 알면은 그 분포에서 내가 뭘 만들어? 기각력을 만들어서 요 검정 통계량이 기각력에 들어가면 기무가설 기각력이 안 들어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 95%에 해당하니까. 그렇죠? 여기 나올 확률이 더 높을 거 아니야. 95%면은 엄청나게 넓으니까. 여기에 나오면 그때는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고. 되시죠? 기각력에 들어가면 기각력에 안 들어가면 기무가설 채택하게 된다고. 그래서 이제 각가지 검정들이 나오는데 각각의 검정 통계량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때에 걔가 무슨 분포 따르는지만 외워주면 된다 우리가. 그럼 그때마다 검정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 검정 통계량은 언제 구한다? 기무가설이 참이라고 치고 구한다. 참이라고 치고 구했는데도 정말 극단적인 값이 나와. 그럼 그때도 너 기무가설 말이 맞다고 할 수 있어? 맞다고 할 명분이 없어진다고. 그래서 기무가설이 참이다 하고 여기 검정 통계량에다가 모수값에다가 기무가설 때의 참일 때의 값을 뭐해? 대입하게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기무가설이 참일 때의 값을 내가 검정 통계량에 뭐 해야 돼? 대입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무가설에는 무조건 등호가 있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는이 있어줘야지 그때의 값을 대입할 거 아니야. 물론 기무가설이 이럴 수도 있습니다. 뮤가 10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도 등호가 있어줘야 돼. 그래서 100일 때를 대입해 주는 거야. 기무가설이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죠. 100보다 작다. 그럼 뭘 대입해야 되는지 모르잖아. 99를 대입해야 돼, 뭐 98을 대입해야 돼, 97.6을 대입해야 돼. 모른다고. 그래서 기무가설에는 무조건 등호가 있고 그 등호 때의 상황을 검정 통계량에 대입해서 검정을 하게 된다. 되시죠? 자, 요러면은 이제 모평균 검정 대략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쵸? 어떻게 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모평균 검정을 하기 위한 상황이 있는데 첫 번째 상황은 아까 말했다시피 모집단이 정규분포 따르거나 n이 충분히 크면서 내가 모분산도 알고 있어. 되시죠? 자, 그러면은 검정 통계량으로 표본 평균 마이너스 뮤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값을 쓰고 얘가 표준 정규분포 따른다고. 되죠? 그래서 이렇게 검정 통계량 계산해 주신 다음에 그게 표준 정규 분포에서 기각력에 속하냐 안 하냐를 알아봐서 기무가설을 기각할지 말지를 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각력은 이렇게 해서 크다 검정을 하는 경우를 우측 단측 검정이라 합니다. 그 우측 단측 검정은 이렇게 표준 정규분포에서 여기 오른쪽 큰 쪽에다가 기각력을 만들면 되고, 그렇죠? 작다 검정은 작은 값이 나오면 극단적인 값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값이 나오는 거니까, 기무가설과 반대되는 값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 왼쪽 부분에다가 뭐에 기각력을 만들면 돼. 얘는 좌측 단측 검정이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2다 크거나 작거나 뭐래도 일단은 100만 아니면 된다. 자, 요런 경우에는 양쪽에다가, 그쵸? 양쪽에다가 기각력을 만들게 됩니다. 그쵸? 완전히 너무나도 작은 값, 너무나도 큰 값이 나오면 어쨌든 100은 아닌 거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양측 검정일 때는 양쪽에 기각력을 만든다. 그쵸? 얼마큼? 요 넓이가 유의 수준이 되게 만드는 거야. 그쵸? 그래서 단측 검정일 때는 유의 수준을 내가 5%로 했어. 그러면 이게 5%가 되게 만들면 되고, 양측 검정일 때는 양쪽에다가 만들어야 되니까 반씩 나눠서 여기도 2.5%, 여기도 2.5%가 되게 기각력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되죠? 그거는 다 Z값 이용해서 찾아주면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경우는 뭐냐? 두 번째 경우는 모집단이 정규분포 따른다는 건 알아. 근데 모분산을 어떻게 알아? 모분산을 모르는 게 당연한 상황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해서 모분산을 모르는 경우야. 그럼 그때는 이 모분산 대신에 뭘 써야 돼? 표본분산을 이용해서 써야죠. 그렇죠? 표본분산에 루트 씌워갖고 표본 표준 편차를 써야 된다고. 그래서 다시 표본 평균을
뭐에 표준화 하는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못 쓰고 벌써 표본 표준 편차인 루트 n분의 s를 쓰는 거야. 그렇죠? 요렇게 쓰게 되는 경우에는 무슨 분포를 따라? t분포를 따른다고. 자유도가 n-1인 t분포를 따라서 이제 t분포에서 뭘 찾는 거야? 기강력을 만드는 거야. 되시죠? 그 다음에 요 값이 기강력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를 보고 기무가설을 채택할지 기각할지를 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표본 표준편차 쓰면은 t분포, 모 표준편차 쓰면은 표준정규분포. 되시죠? 이렇게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고. 자, 그리고 t검정은 뒤에 요 차이를 검정할 때도 여러 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모평균에 검정할 때 하나의 그렇죠. 하나의 X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표본을 한 종류로 뽑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요 한 종류에 대해서만 평균 검정을 하잖아. 이 검정을 T검정이 여러 개가 나오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얘를 1표본 T검정이라고 한답니다. 그렇죠. 뭐 굳이 뭐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뒤에 또 독립 T검정, 대응 T검정이 나오기 때문에 걔네랑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평균 검정하는 T검정을 1표본 T검정이라 한다. 한 종류의 값만 뽑으니까. 그렇죠. X 한 모집단에서 한 종류의 값만 뽑기 때문에 얘를 1표본, 하나의 표본의 T검정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정도까지만 알아봐 주시면 되고, 자, 뒤에 문제 1번과 2번이 모평균 검정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모평균의 차이 검정 또 이어서 진행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풀어보겠습니다. 공기업 기관장의 재임 기간은 적어도 10년이라고 주장하는 거를 입증하고 싶어. 그렇죠? 요런 새로운 주장이잖아. 그렇죠? 얘가 뭐야? 얘가 대립가설이 되죠. 되시죠? 그래서 25개 공기업을 조사했어. 그럼 표본을 N을 25로 해서 뽑았다는 소리죠. 그래서 조사해봤더니 평균 재임 기간이 10.5래. 그럼 표본 평균이 뭐란 소리야? 10.5란 소리죠.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재임 기간의 목표준 편차는 3년으로 알려져 있어. 그렇죠? 그럼 내가 모분상 값이 9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3의 제곱 9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자, 이랬을 때 다음 기억, 니은, 득은 리을 중에서 옳은 것만 고르면 되시죠? 요런 문제. 자, 기억. 대립가설은 공기업 기관장의 재임 기간은 10년 이하이다. 그렇죠? 대립가설이 공기업 기관장의 재임 기간에 모평균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얘가 10년 이하이다. 요렇게 돼 있는 거니. 그렇죠? 다시 내가 뭘 주장한다고 지금 주장이 공기업 기관장의 재임 기간은 적어도 10년이라고 주장한다고. 그렇죠. 공기업 기관장 놈들을 알아봤더니 얘네들이 한 몇 년 동안 해먹는지를 봤더니 최고로 적게 해먹는 놈이 10년이란 소리야. 그렇죠. 이 말은 적어도 10년이란 말은.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다 뭐 하고 있다는 소리야? 10년 이상씩 해먹고 있다는 소리죠. 막 11년, 막 20년씩 막 이렇게 애들이 지금 재임하고 있다고. 되죠. 그래서 기무가설 당연히 등호가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재임 기간은 10년이다. vs 대립가설은 지금 내가 뭘 주장하는 거야? 최소인 놈이 10년이고 정말 내가 좋게 봐줘야 10년이고 나머지 애들은 다 10년 이상씩 하고 있다고. 적어도 10년이란 말 뜻은. 그렇죠? 그래서 대립가설은 10 이상이다. 그렇죠? 10을 넘어선다. 자, 요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기억 10년 이하다라고 주장하는 거네 했으니까 기억이 틀렸죠.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보면 통계학이 아니라 약간 국어 문제죠. 그렇죠? 요 적어도를 어떻게 잘 해석하냐. 그렇죠? 저처럼 이렇게 생각해서 해석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검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니은 검정 통계량을 구하면 6분의 5니. 그렇죠? 내가 지금 모분산을 알고 있으니까 검정 통계량 어떻게 구하면 돼? 표본 평균 빼기 모평균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요렇게 해서 표준화해 주면 이게 뭐야? Z 검정 통계량이 된다고. 되죠? 그래서 표본 평균 지금 10.5 빼기 모평균값 뭘 쓰라고? 검정 통계량은 언제 구하는 거라고? 귀무가설이 참이다 치고 구하는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귀무가설이 참일 때 뮤는 10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냥 10을 이렇게 대입하시면 되고 n이 지금 몇이야? 25개 조사했기 때문에 25분의 시그마가 지금 몇이야? 3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짜 검정 통계량을 뭐해? 구체적인 숫자로 계산할 수가 있게 된다고. 그렇죠. 10.5에서 10 빼면은 2분의 1이고 0.5니까 얘는 5분의 3이죠. 그럼 안에끼리 곱해서 분모로 바깥끼리 곱해서 분자로 하니까 지금 검정 통계량은 몇이야? 6분의 5다 맞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검정 통계량을 내가 계산할 수가 있다고. 다음 디귿 유의 수준이 5%라면은 검정 통계량과 1.645를 비교해야 되니. 그렇죠. 지금 무슨 검정이야? 크다 검정이죠. 우측 단측 검정이라고.
그래서 내가 기각치를 찾아서 이게 기각력에 속하는지, 이 내가 구한 검정 통계량이 기각력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를 알아보려면은 요 표준 정규분포에서 뭘 찾아야 돼? 기각치를 찾아줘야죠. 그쵸? 근데 어느 쪽에 만들라고? 우측 단측 검정이니까 큰 쪽에다가 기각력 만들어 주시라고. 그쵸? 그리고 지금 유의 수준이 5%니까 이게 0.05가 되게 여기에 기각치를 정해서 이것보다 크다 해갖고 기각력을 만들라는 소리죠. 되죠? 그래서 요 값을 알아보면은 Z 0.05죠. 그쵸? Z 0.05는 문제 읽어봤더니 누구야? 얘죠. 그쵸? Z 값이 1.645보다 클 확률이 0.05래. 그쵸? 그럼 Z 0.05가 뭐란 소리야? 1.645란 소리죠. 그쵸? 나중에 문제를 많이 푸시다 보면은 이게 자동으로 외워진다고. 근데 지금 뭐 굳이 외우실 필요 없다고. 어차피 문제에 단하고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꼭 외울 필요는 없지만 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외워지실 겁니다. 되죠? 그래서 요 검정 통계량과 요 1.645를 비교해서, 그쵸? 요 검정 통계량이 1.645보다 크면은 기각, 작으면은 기무가설 채택하게 되죠. 되죠? 그래서 검정 통계량과 1.645를 비교한다. 디귿이 맞죠. 그럼 정답 몇 번? 3번이 되는 문제죠. 그렇죠? 리을 살펴보니까 기각력의 형태는 표본 평균이 어떤 상수보다 작다. 요렇게 돼 있니? 그렇죠? 지금 기각력이 어떻게 돼 있어? 기각력이 내가 구한 검정 통계량 이 값이, 그쵸? 내가 정해놓은 유의 수준에 따른 그 기각치 Z 0.05보다 뭐해? 크다 요렇게 돼 있잖아. 그쵸? 그럼 표본 평균 입장에서 보면은 얘네들을 다 넘긴다고 치면은 표본 평균이 뭐해? 어떤 숫자보다 뭐하다? 크다로 기각력이 돼 있다고. 그쵸? 기각력이 지금 요렇게 구성돼 있잖아. 우측 단측 검정이니까 기각력이 내가 구한 표본의 값이 어떤 값보다 크면 기각이다. 그쵸? 요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작다로 돼 있냐 했기 때문에 리을은 틀렸죠. 되죠. 그래서 6분의 5는 뭐해? 1보다 작은 값이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 기각치가 몇이야? 1.645라고. 1.645보다 커야지만 기각이라고. 그럼 6분의 5는 뭐야? 기각력에 속하지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요 검정을 실제로 해보면 뭐야? 귀무가설 채택하게 되죠. 그래서 공기업 기관장의 재임 기간은 10년 이상이다라고 말한 대립가설이 뭐 말은 안 된다. 그렇죠? 여전히 10년쯤은 된다라고 계속해서 기존 사실이 유지되게 되겠죠. 되시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모평균 검정을 한다. 이거 정말 친절하죠. 기억, 니은, 디귿, 리을로 해갖고 진짜 어떻게 검정해야 되는지가 순차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요 문제를 다시 복습하시면서 아 이런 식으로 검정이 진행되는구나 하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번 풀어보겠습니다. 2번 자 문제를 읽으면서 필요한 정보만 뽑아내면 돼. 2019년에 쌀 생산량을 추정하기 위해 이 지역에 9개의 농지를 추출하여 조사했어. 그럼 표본 크기가 몇이라는 소리야? 9란 소리죠. 그랬더니 표본 평균이 1150이 나왔다. 그리고 표본 표준 편차 S가 150이 나왔다. 되죠? 그럼 모분산을 내가 지금 모르는 상황이니까 뭘로 검정해야 돼? T분포를 이용해서 검정해야죠. 그렇죠? 그거를 1표본 T 검정이라 한다고. 되죠. 그래서 2019년 단위 면적당 쌀 생산량이 2018년 단위 면적당 평균 쌀 생산량 1100보다 크다는 주장을 검정하기로 해. 그렇죠? 그럼 H0는 여전히 쌀 생산량은 1100입니다고. 그렇죠? 내가 새롭게 주장하는 게 뭐야? 지금 뭐더라? 날씨도 좋아지고 기술도 발전해 갖고 아니 1100보다는 많이 생산됐을 걸 하고 크다 검정을 한다고. 그렇죠? 그럼 무슨 검정? 우측 단측 검정을 하고 있는 거죠. 되죠. 자, 이랬을 때 기무가설이 참일 때의 T 검정 통계량 값과 자유도만 구해보시래. 되시죠? 뭐 진짜 검정해보라는 게 아니라 검정 통계량 값과 자유도를 구해보란 문제죠. 그렇죠? 검정 통계량은 언제 구하는 거라고? 기무가설이 참일 때 구하는 거라고. 되죠? 자, 그럼 검정 통계량 구해보겠습니다. 자, 1표본 T 검정에서 우리가 모분산을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검정할 때는 표본 평균을 표준화해서 검정 통계량을 구하는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못 쓰고 대신 뭘 써야 돼? 표본 표준 편차 S를 적어줘야죠. 그렇죠? 이래서 이제 내가 위에서 구한 값들을 다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은 1150 마이너스 요 뮤는 어느 뮤를 쓰는 거야? 기무가설이 참일 때의 검정 통계량을 구하는 거라고. 그럼 요 1100을 그대로 여기다 뭐 해주면 돼? 써주시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S는 지금 150이고 n이 지금 몇이야? 9니까 루트 9니까 몇이야? 3을 써주면 되겠죠. 그럼 분자도 50이고 분모도 계산해주면 몇이야? 50이니까 내가 구하는 검정 통계량 값이 몇이야? 1이 되죠. 그렇죠? 정답은 1번 아니면 2번인 상황이고
그때의 자유도를 구하래. 그쵸? 요 t분포 검정할 건데 이때의 자유도는 어떻게 돼? n-1이 되죠. 그쵸? 지금 n이 9니까 9-1에서 자유도는 몇? 8이 됩니다. 정답 몇 번? 1번이 되는 문제죠. 그쵸? 그래서 내가 검정 통계량 공식. 그쵸? 그리고 얘가 정규 분포가 아니라 t분포일 때는, 그쵸? 다른 분포일 때는 뭐가 중요해? 자유도가 중요한데 그 자유도를 구하는 식까지. 그쵸? 여기까지 외워주시면은 뭐 문제, 요 모평균 검정 문제 푸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자, 요렇게 말씀드리면서 모평균 검정 마치고 이제 모평균의 차이 검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